쟁점을 하나 보면 과연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었냐. 국민의힘은 상임 정국위를 통해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러면 비대위 체제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알다시피 그 상임 정국위의 안건을 의결하는 데서 최고위가 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단은 권성동 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서 장애 발생한 바가 없다고 했고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최고위 의결도 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 운영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했고요. 물론 최고위 정족수가 몇 명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최고위 운영이 가능했고 실제 8월 2일 날은 최고위에 4명만 참석해서 의결을 했다. 자, 최고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이게 왜 비상 상황이냐. 그리고 당헌에 나온 비상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먼저 윤희석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맨 처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가처분이에요. 본안 판결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1번 채무자, 2번 채무자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래서 본인의 대표직위에 손상이 갈 만한 것만 건 거예요. 가처분에서는.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향후에 조기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새 대표로 옹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앞으로 직무를 하지 말아라 한 거지 다른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은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해서.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 그러니까 전이 아니죠.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의 효력은 살아있는 겁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그건 말씀이시죠? 본안에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가처분 인용과 관련한 그런 법원의 입장 표명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 얘기는 뭐냐면 본안 판결에 준할 정도의 굉장히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본안으로 가도 그냥 지는 걸로 보인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이게 결정 나기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길 거라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지금 본안은 질 거라고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정말 충격적인 법원 판단을 놓고 국민의힘이 일대 혼란에 빠진 건 기정사실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윤리 한 번 더 열어서 제명하자.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지 않느냐라는 강경론이 대두하거나 아니면 경찰 빨리 수사 끝내서 기소하든지 그것을 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윤석 대변인 말씀이 아니라 제가 금방 확인해 보니까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송원석 부대표하고 유상범 의원이 아마 백브리핑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옆에서 아니 법적 판단은 그렇다는 해석이 이렇게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이게 당대표 직위와 당대표와 비대위의 선출 자체가 부당하니 부당하지 않으니 갖고 법원에 보낸 것도 창피한 일인데 법원에 가가지고 이 정당 민주주의와 헌법상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위배했다고 지금 내용상에 있어서 완전히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걸 다시 가지고 비대위원장은 아니지만 지금 직무정지는 오늘부터니까 어저께까지 결정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 세론을 가지고 강론을 가지고 조금씩 따따붙다 또 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고요. 또 하나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듣기로 일부 강경 또 당원들은 이 판사의 성향이 문제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흐름도 있을 것 같아요. 죽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우리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 판사를 비판하거나 또 과도하게 비방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금기 사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판사에 대한 그런 과도한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처럼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과거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건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결코 그런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로 규정을 해서 직무대행 체제가 출발을 했고 의총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 추인을 했고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자 파동이 일어난 다음부터 갑자기 비상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비상 호소인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비상 상황이 막 급조가 되고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 그래서 법원도 아마 우리의 어떤 저희가 무슨 법 전문가들은 아니어도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그냥 직무대행 체제로 잘 가고 있던 국민의힘이 어떤 연유로 갑자기 비상 상황이 된 건가에 대한 그 맥락에서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결정은 저는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거를 충족시켜주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안 판결 전까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비대위원장의 그 비대위 만드는 그 절차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결정문에 들어있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그 비대위가 제대로 원활하게 뭔가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심기가 비상 상황이었던 것에 대해서 각하라고 하시. 갑자기 그러세요 또 겁나게. 비꼬는 거죠. 그렇죠. 비꼬는 너무 티가 나. 티가 나게 비꼰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자로 내부 총질이라는 게 나왔다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비상 상황 데이 1이라고 선언한 국민의힘의 무리한 결정부터 시작된 그것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 다 똑같은 이야기라서요. 전 결국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출구가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출구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은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저는 결국 이 판단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핵관, 그 윤핵관 호소인들의 저는 정치적 패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 뜻을 따랐든 아니면 어떤 결정에 의했든 간에 무리하게 국민의 뜻에 위배하면서까지 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핵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나 핵관에 줄서기 좋아하는 분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제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 대통령 의중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이상민 장관이 임명한 경찰청장이 들어오자 아니 뭘 음모론이 그러니까 그건 임명되자마자 첫 번째 총경 인사에서 잠시만요. 경찰국장 임명하고 서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고 아니요. 하는데 1월에 임명한 경찰서장을 1월에 임명한 경찰서장을 왜 갑자기 바꿉니까?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대통령의 뜻이 확인이 됐는데 무슨 대통령의 뜻을 더 찾으신지 모르겠단 말이죠.